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회박탈 분노연합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보니까 예. 이 코너를 좀 꼭 잘 유지를 해주세요 하고 몇 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혹시 이 대표님 팬이 온 건 아니죠?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공정한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그 유튜버 채널이나 뭐 공중파니 종편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기회를 존중 안 해줘야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좌파 우파 이런 이념 대결로 몰아가면서 좌파도 기득권이 있고 우파도 기득권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뭐 예. 저녁에 대리운전 계속 하시죠? 아, 예, 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일찍 일을 끝내나 얼굴이 전에보다 좀 좋으시다. 아, 어제는 또 이제 방송을 나가야 되니까 좀 일찍 끝내고 좀 집에서 이제 자료도 정리하고 좀 쉬다가 예,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럼 운전하시다가 또 분노하는 그렇죠. 시민을 만난 게 뭐 있습니까? 예, 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두 달이 다 돼가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휴대폰을 보니까 한 300건 이상을 운행을 했더라고요. 300건. 예, 이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얘기하신 분은 많지는 않지만 참 기억에 남는 분을 한번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것도 초기에 있었던 초기에 만났던 손님인데 저기 안양에서 사당으로 오시는 새벽에 오시는 20대 중반의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이제 빨리 보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여자친구 문제도 얘기하고 술을 취해서 그러나? 대리운전이 뭐 자기 차를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은 술을 마신 상황이고 근데 사당에 있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자기가 빨리 만나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리를 이제 불러서 가는 와중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한창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막 급락하고 있다라는 한창 그 이슈가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친구 20대 중반이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20대 우리 청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하는 얘기가 한 두 가지 정도로 꼽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여성을 위하는 정책을 너무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젠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성 폭력 방지법이라든지 또 미투 운동 뭐부터 시작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20대 우리 남자 청년들이 눈에 비친 어떤 현 정부는 너무 편향적으로 여성만 위하는 정책을 한다. 그래서 그게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가 너무 북한만을 위한다라는 인식을 하더라고요. 20대 청년들이. 한참 그때 무슨 뭐 남북 회담도 하고 뭐 계속 무슨 또 미국 회담도 하고 한창 뭐 북한 얘기가 뭐 계속 이슈였지 않습니까?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요. 그러니까 20대 눈에는 뭐냐면 자기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취직도 안 되고 미래도 깜깜하고 안 보이고 뭐 어떤 불공정한 제도에 신음하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대통령은 계속 북한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에 소외감을 느끼고 이제 어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망을 뭐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하는 걸 보면 20대 눈이 어떤 순수한 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현 정부 각성을 해야 되죠.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뭐 문준용이처럼 정부 공공기관에 취업도 잘 못하고 뭐 예술을 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다수 예술로 돌아가고 이런 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불공정한 부분, 여성한테 불공정을 당하고
북한한테 불공정을 그렇죠. 당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은 근데 진짜 그렇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어떤 미래의 걱정, 결혼, 뭐 취업, 어떤 미래에 대한 뭐 어떤 계획 여러 가지로 가장 고민이 많고 힘들어할 나이인데 이제 나라에서는 딴 데만 계속 관심을 쏟고 정작 우리의 미래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제 소외시키는 뭐 그런 부분에 20대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한참 그 20대라면 정말 막 꿈에 부풀려 가지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과 어떤 용기, 그 다음에 자신감 이런 걸로 막 패기로 막 이 세상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막 기죽어 있고 낙담하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70년대도 예. 그 20대들을 그 낭만으로 다룬 영화들이 많았지요. 영자의 전성시대, 그렇죠. 뭐 병태와 영자 뭐 이런 예.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죠. 예. 고래사냥도 있고 80년대 그런 걸 보면 이제 청춘들이 그야말로 이 낭만이다. 그래서 20대 때는 무모한 짓도 하고 그렇죠. 또 뭐 인생의 낭만도 충분히 즐기고 그 군사 정부라고 유신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80대 초도 그랬고. 근데 지금 20대들이 느끼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20대 아예 시작부터 대학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대학 들어가면 한 2, 3년은 데모하든지 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했거든. 그렇죠. 저기 고시부터서 출세하려는 판검사 되려는 사람들만 빼놓고는 예. 그리고 뭐 이 행시시 치려고 하는 자고는 고시생들 빼놓고는 다 놀았어요. 근데 이제는 보면 대학에 들어가도 학점, 섭외, 그렇죠. 휴학, 힘들죠. 알바 이런 데 다 시달리면서 옛날보다 훨씬 더 험악한 시절을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보내는 것 같아서. 소장님 때는 진짜 낭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낭만이 좀 있었죠. 학교로 올라가다가 전날 늦게까지 술 먹고 그렇죠. 오전 수업은 제끼고 예. 그럼 뭐 이제 학교 앞에까지 가면 버스 내리면 한 1시? 그러면 이제 학교로 썩 올라가려다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관악 그 개천 예. 그 도랑 넘어 도림천. 예. 예, 그 관악산 아 예. 그 유원지 입구로 가느냐 아. 그는 뭐냐면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할까 예. 관악산 유원지로 가서 막걸리로 마실까 예. 이제 그 고민의 시험 이렇게 그러고는 이제 결국은 유원지에 가 있죠. 그러고는 이제 그때는 이제 전화가 없었으니까 예? 삐삐도 없지 않았습니까? 삐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술 먹다 보면 이놈이 학교 안 온다 하면 또 개구멍을 뚫고 학교에서 또 그 개천을 내려와요. 아, 예. 그럼 엄마 니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자 앉아서 먹자. 이래갖고 또 해질 때까지 예. 막걸리 먹고. 그 소장님이 말씀한 유원지가 거기 그 옛날 지금 농대 그쪽에 그 개천 흐르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관악산 입구 올라가는데. 관악산 입구 올라가는데. 아, 예. 예. 그래서 거기로 관악산 입구잖아요. 그 그렇죠. 입구에 예. 보면 그 휴게소 같은 게 있고 예, 거기에 맞습니다. 부정부 막걸리 옛날부터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학교로 갈 일이 있으면 돌아서 가려면 뭐니까 이제 개구멍을 뚫어서 개천 건너서 예. 구멍으로 통과해가 철조망 이제 지나서 그렇게 들어갔죠. 거기서 그러니까 막걸리 많이 드시겠어요? 수희들이 보니까 대낮에 젊은 애가 취해갖고 저기 학생인가 싶어가 학생증 좀 보자. 아, 예. 그렇게 많이 했죠. 아. 그래서 뭐 먹고 좀 청춘을 이 청춘이 많이 맞기도 했지만은 정경들한테 낭만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없어가 안타까워요. 또 다른 분들은 뭐 만난 분 없어요. 아 최근에 또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일요일에 이제 제가 모셔드렸던 손님인데 그 이제 학부형이시더라고요. 학부형이신데 이제 힘들다는 얘기를 서로 하다가 사교육비 얘기.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두 분 이제 계시는데 일요일인데 그분은 뭐 때문에 약조를 한다는 그런 것까지는 좀 묻지를 않습니다. 일요일날 저녁에도 대리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이 시간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반주를 한잔 했다 그러면 어디 가려면 대리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낮에 발동 걸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동네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과목에 최소한 35만 원 정도 한대요. 동네 학원도. 학원에. 예, 35만 한 과목에 35만 원이면 국영수면 세 과목 아닙니까? 그러면 105만 원. 한 명, 한 명에 105만 원.
학원이 35만 원이에요. 예, 한 과목에 과외도 아니고 한 달에. 예. 그것도 강북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2명이면 210만 원 아닙니까? 오로지 학원비만 한 210만 원 이제 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학원비 말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등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따지면 애 2명 키우는데 한 300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떤 애를 이제 키우는데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어떤 뭐 삼촌이라든지 아니면 뭐 큰 형님이라든지 이렇게 애를 키우고 사교육비 들어가는 걸 보면서 과연 내 능력으로 애를 놓고 그런 어떤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이것도 이제 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20대 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20대 친구들이 결혼해도 애는 안 놓겠다라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면 애를 안 놓으려고 하냐 하면 애를 놓았을 때 뭐 분유값부터 시작해서 기저귀값 또 유치원에도 가야 되죠. 쭉 가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제가 사교육 쪽에 이제 시민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국한 놓고 보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것도 국가 재난이다 생각하고 줄여야 되는데 이 현 정부는 그런 정말 입으로만 맨날 저는 이 비판을 진짜 막 끝도 없이 하고 싶어요. 맨날 입으로만 정의, 공정, 뭐 평등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지금 가고 있는 거는요. 진짜 수구 기득권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국민들한테는 공정한 정부라고 속이고 있고 정말 후한무치한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생각을 할 때 뭐든지 시도를 좀 해봐야 된다. 완벽한 제도나 시스템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럼 이 정권이 이제는 뭐 민주주의 시대에 학원을 영업 금지시키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전에 이야기한 듯이 이 교사들을 B급 교사를 대거 채용해서 등수대로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발령을 내줘서 그렇죠. 애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걸 한 5만 원부터 뭐 한 1,000원 이렇게 다르게 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쿠폰을 발급해서 그렇게 하고 그럼 학교는 그 돈 좀 모으고 그렇죠. 뭐 조금만 더 보태면 피해가 되고 학교 교실이 있고 하니까 요즘에 학교 교실이 보면 뭐 텅 빈대 오후에 한 맞습니다. 5시만 돼도 다 학원 가버리고 그럼 그 빈 교실에서 학원 갈 애들은 가고 그 사람들은 그걸 하고 그래서 성적 향상이 좋아지면 그 사람들은 계속 채용하고 그렇죠. 성과급도 주고 나중엔 정교사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 사교육비를 갖다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맞는 거기도 경쟁 제도를 도입해서 그래서 거기도 실력이 있고 잘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죠. 보수도 계속 올려주고 나중에 정교사를 시켜준다면 죽으라고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또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이제 수능은 전국 단위 시험이지 않습니까? 뭐 어디 뭐 시골이든 어디 도시든 다 똑같은 시험을 보지 않.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50만 원만 내면 정말 강남에 정말 실력 있는 그 강사의 질 높은 강의를 1년에 50만 원만 내도 다 수강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저렴하게. 그러면 그러한 인터넷 강의로 자기 실력을 보충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으로 보면 이 애들 가르치는 거는 인터넷보다 사람이 직접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데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게 제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일단 대입 제도를 수능 위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보충하는 수업을 소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어떤 이제 B급 교사를 채용하고 그렇게 가면 저는 이제 정말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저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조선일보에서 예. 칼럼이 하나 실렸어요. 조선일보가 맞습니다. 70조를 퍼붓고 낙제성이 15%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공교육에 엄청난 돈을 갖다 붓고도 그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 중에 낙제성이 성적을 보이는 사람이 15%다는 거예요. 요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 기사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기초 학력 미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읽기 쓰기가 안 되는 그래가지고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그 학생들을 기초학력 미달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15%나 된다는 겁니다. 공교육을 70조 원을 쏟아붓고도 그러한 낙제생, 기초학력 미달자가 15%나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고 이 원인이 뭐냐 하면요. 지금 좌파 진보 교육감이 지금 10년째 지금 네. 각 시도의 교육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시험을 접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운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시험이 있어야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험을 접해라 그러고 계속 시험을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싫은 거지 뭐. 학력 평가를 하면 선생들이 역시 소장님이 정말 본질을 깨뜨리고 계신 게 이러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전교조 교사들이 애들을 가르치기도 싫고 또 가르칠 실력도 없고 또 어떤 시험을 보게 되면 교사마다 평가가 이제 딱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반은 잘하고 어떤 반은 못하면 저기 선생은 왜 애들 실력이 없냐라고 비교가 되니까 이게 싫다는 거예요. 전교조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니까 감추기 위한 거예요. 학교에 정규 수업 시간이 예. 그냥 행편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기로 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때 제가 이제 그 대리했을 때 그 학부모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학원 가서 이제 배워오면 학교 또 수업을 듣지 않고 선생님 그러니까 선행학습이니 뭐니 해서 해가지고 수업 들으면 선생님의 진짜 이거는 이런 표현이 너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학생들보다 실력이 진짜 이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막 어떤 배움에 있어서 과연 수업을 들을 정도로 이게 잘 가르치나라는 부분을 학생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자거나 딴 공부를 하거나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저는 미리 말씀드린 게 성실하고 실력 있는 교사분들도 많습니다.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학생들은 또 그런 선생님에서 이제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80%는 작거나 엉뚱한 짓 하고 한 20% 앞으로 뭐 서울대학이나 스카이 갈 애들이나 집중하고 예. 자 그거 아주 잘못됐는데요. 저는 그래 무너지고 선생들은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가르치는 기술은요. 내가 아는 기술하고 또 달라요. 내가 알아도 그걸 가르치려면 잘 안 될 때도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들은 무엇 때문에 평가를 거부하냐. 이 세상이 전부 평가잖아요. 그렇죠. 직장에 취업을 해도 직장에서 성과급 매년 받을 때 얘하고 나하고 월급이 달라 동기라도. 그렇죠. 그리고 얘는 내보다 빨리 승진해. 예. 이런 부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게 사회인데 예. 성과를 포기한 사회는 그럼 과거의 소련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선생들은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교원 평가제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큰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고 어쨌든 해가지고 하려고 시도했는데 또 전교조가 또 결사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유야무야 되듯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칼럼에 보면 해방 당시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78%였다는 거예요. 예. 글 아는 사람이 2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한글을. 예. 그런데 50년대 중반만에 인구의 98%가 글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주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강습소에다가 천막 학교에다가 또 우리 어릴 때는요. 그 뭐라 그러나 대학생들이 이 야간 대학. 그러니까 야간 대학이 아니고 애들 가르치는 야학을 많이 했어요. 우리 다닐 때도 그런 걸 하는데도 있었고 내가 맞습니다. 대학 들어가니까 심지어 뭐 공장 같은 데 근로자들 모아놓고 공부 가르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개인이 학교를 만들어가 없는 집 애들을 가르치는 무슨 실업학교, 전수학교 이런 것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이 일정하게 수준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시대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샌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보면 뭐 산동네 올라가서 야학 같은 거 하고 뭐 공부방 이런 거 봉사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나도 그런 거 좀 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여기 저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발전한 건 저는 어떤 우리 국민들의 어떤 높은 교육열,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의 그 높은 교육열과 그러한 이제 어떤 공정한 경쟁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철학이라고 하기에도 이게 민망한 그냥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하향평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떤 그 자유학기제라고
예. 예, 아시죠? 그냥 자유학교. 내가 그때는 학교 안 다니고 그렇죠. 뭐 부모 따라 뭐 예, 어디 뭐 대회를 나가든지 공연 다니든지 공연 보러 다니고 시험을 안 보거든요. 시험. 애들은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합니다. 계속 그런 좌파 교육감 또 이런 문재인 정부 이런 데서 자꾸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우리 아니 세상은 경쟁인데 떨어지고 있는 예? 거죠. 그 경쟁에서 마치 경쟁을 갖다가 학교에서는 안 하면 예. 세상이 경쟁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가식을 떨면서 예. 학교에서는 경쟁을 안 한다고 하고는 차라리 경쟁해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게 낫지 그렇죠. 경쟁을 갖다 흐지부지하면서 이상한 이 평가 척도를 도입해가 맞습니다. 뭐 학종이니 예. 그런 게 뭐 필요 있어요? 그렇죠. 경쟁을 하는 게 맞지.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다 외고 특목고 보내고 뭐 그런 말 있겠습니까? 자 그거 뭐고 어제 뭐 보니까 국회에서 예. 자사고 때문에 뭐 세미나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 예, 예. 한국당에서. 예. 그래서 거기에 곽상도 의원이가가 좀 기다리다가 아마 나경원이가 늦게 온 것 같아요. 예. 모르겠는데 그 쉬는 시간에 논의 내가 문다에 좀 이야기하겠다니까 정치 이야기 하지 말랬다. 예. 좀 학부모들도 까칠해졌어요. 예. 학부모들이 이제 특히나 지금 이제 자녀 고등학교 다닐 정도면 40대 이제 학부모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40대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문재인 근데 좀 이기적인 것 같아. 예. 남의 정당에 가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세미나를 하러 갔으면 주인이 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어서 조금 뭐 주접을 떨더라도 그 들어주고 예?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해야 될 건데 아니 가서 나는 내 자식과 관련되는 예? 자사고나 이런 것만 취하고 남은 거는 당신들 하는 거는 알 바 없다. 예? 그거 참 그렇잖아요. 원래 남집에 행사에 가면 나와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뭐 내가 또 하기 싫은 걸 좀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목적을 취해야지. 그리고 어쨌든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이제 자사고 측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이제 토론을 열고 있는데. 그건 뭐 내가 볼 때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사고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것도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그렇죠. 특목고도 인정하고 과학고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기존의 공교육도 정비해서 평가해서 수준을 높이면 자사고나 특목고가 있으라 해도 사라지지 않겠어요? 맞는 말씀인 게 그 이제 수준 높은 학교를 끌어내릴 게 아니라 수준이 낮은 학교를 그 자사고를 벤치마킹해서 학교 선생이면서 선생을 갖다가 마치 말이야 방학 때 해외 여행이나 가고 월급 꼬박꼬박 이렇게 들어오고 또 선생하는 사람이 보니까 뭐 좀 여성들이 대부분이니까 남편은 또 자기보다 레벨이 좀 높더만 다. 그렇죠. 예? 마누라가 선생이면 예.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뭐 월수 1,000원 보통 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나중에 연금 넣오지 방학 때는 공부 안 해도 수업 안 해도 월급 넣오지. 그러니까 그때는 또 여행 다니고. 그래서 뭐 선생이 이게 천하 편한 직업 중에 하나고 그렇죠. 예. 그런 것이지 그 선생을 한다 가르친다라는 부분에 대해 어떤 사회적인 책무감을 가지고 이 잘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부분이 사라지고 공부는 너네들 과외나 방과 후에 학원 가서 다 해라고. 사교육을 해결해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학부모도 그 요즘에 선생님들이 과거처럼 숙제 안 하면 자기 자식처럼 때리고 성적 낮으면 한 대 쥐박아가지고 성적 올리려고 하고 그런 책임감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그러죠. 옛날에 참 숙제 안 온다고 그거 손바닥 보니까 막 올라갔어. 때리고 내는 막 계약할 때쯤 되면 암담해요. 방학 때 뭔 숙제를 갖다가 예. 예? 탐구 생활 뭐 그렇게 많이 내는가. 그리고 방학 때 주는 책이 하나 있잖아요. 예. 그 뭐예요? 그 방학 책이라고. 탐구 생활 같은 거. 탐구 생활 같은 거. 그래 거기에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영수 다. 그럼 그거 쳐다도 안 보고 처박아 놨다가 전날 하는 거죠. 전날 하는데 이제 제일 고시 아픈 게 일기예보가 아, 예. 이 적어야 되잖아. 예. 그럼 대략 거짓말도 좀 적으면 될 건데 어리니까 순전해서. 그러면 옛날에는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신문을 뒤지잖아. 그 신문에 날씨 나오잖아. 예. 근데 또 하루치 신문이 없어. 그걸 갖고 한 30분을 고민해. 머리를 써가 그날 비가 왔나 안 왔나. 그래가 일기예보를 3, 40일짜리를 이렇게 맞습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할 때쯤 되면 뭐요? 과제물. 아, 예,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채집하고 뭐 우표 수집, 예. 뭐 곤충 채집, 무슨 뭐 심지어 헝겊 채집도 시키더만. 예. 그런 거 채집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그렇죠. 공작물. 예.
수수깡 같은 걸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온 집의 식구들한테 하청을 주지요. 니는 뭐 좀 해주라. 누나야 뭐 니는 뭐 좀 해주라. 엄마는 뭐 좀 해주라. 이래가고 온 식구가 이제 방학 숙제를 매달려가 해주잖아. 만들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곤충 잡으러 다닌다고 포충만 들고 나가면 평소에 날아다니는 잠자리도 잡으려니까 어떻게 그렇게 없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방학 개학하기 한 2, 3일 전이 와, 좀 그때는 어린 마음에는 악몽 같아. 그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내가 한번 깨를 한번 냈지요. 어떤 그런 학교에 가면 옛날에 선생들이 받아놓은 예. 과제물이 어디 창고 같은 데 많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과제물을 받았다가 선생님 그거 뭐 하겠어. 창고에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풀만 바꿔가 재활용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어떤 사안에 대한 분석력이 뭐 엄청나셨어요. 그때부터 좀 범죄적이었나. 아, 내가 이거 뭐 하려고 하냐. 우표 수집하거나 뭐 이랬다고. 예. 무슨 이게 내 사는데 뭔 도움이 되겠나. 예. 막 회의가 되는 거예요. 만들다가. 에이 때리쳐 하고 집에 던졌는데 이게 어디 좀 있을 건데 생각이 딱 들어서 학교 가보니까 방학 때에서 아무도 없잖아. 아, 그렇죠. 학교 창고에 가보니까 산더미처럼 있는데 완전히 노다지를 발굴한 느낌이었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범죄에 뛰어들 뻔했어요. 예. 자, 근데 예. 윤지호 참 이 사람 한 보름 전만 열흘 전만 해도 이 저기 끝발 날렸는데 갑자기 좀 희한하게 돼요. 제가 오늘 이제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주말에 방송이 되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제일 먼저 소장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이제 윤주호 씨가 뭐 고소하니 막 이래가지고 언론에서도 뭐 기사 삭제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살벌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소장님께서 이 윤주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막 온갖 언론이랑 무슨 국가기관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윤주호 씨 변론을 하고 왜 이러느냐는 어떤 그런 촌철살인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걸 보고 그런 그때 말씀하신 어떤 그 상황이 지금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걸 보고. 나 그때 그 주말에 이렇게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이 사람 기사가 몇십 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장자연이가 뭐 사과하고 또 뭐 어떤 걸 마시고 뭐 예. 이렇게 돼서 그다음 무슨 또 소리가 집에서 이상한 게 나서 이 스마트 뭐 이렇게 스위치를 눌렀는데 경찰이 출동 안 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내가 경찰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식으로 말도 하고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내가 볼 때 이게 좀 가관이더라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그렇죠. 그 힘은 권력과의 연관성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서울청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도도하고 높은 사람인 척 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굉장해요. 예. 그런 사람이 사과를 얘기한테. 그렇죠. 개인한테 이것도 무슨.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원래 또 이거 구별법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신점이 좀 이상하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좀 이상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한 2주 3주 지나니까 예. 이제 좌파 진영 내부에서 예. 이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예, 김수민 뭐 작가라는 분이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뭐 그 윤지호 씨가 책을 출판할 때 뭐 같이 이렇게 뭐 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예, 그러니까요. 미국에 있을 때부터 뭐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가 출판을 하려고 하니까 작가 한 명 소개해달라 해가 이 사람이 연결돼서 아주 오랫동안 서로 메일을 엄청나게 메일이 아니라 카톡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카톡 내용도 좀 저는 좀 충격받았습니다. 어떤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어떤 활용을 해서 자기가 뭐 어떤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든가 그렇게 이제 카톡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윤지호 씨 같은 뭐 이렇게 분들이 뭐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왜 피 같은 국민 혈세가들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주고 무슨 북콘서트를 열어주고 왜 검증도 안 되고 아직도 확인도 안 된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러냐는 거죠. 나는 특히 안민석 같은 사람. 네. 그 사람 진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뭐 혈세 낭비 뭐 이런 거. 안민석은 주로 뭐 이렇게 꼭 이런 데 잘 끼는 거. 이런 데 잘 끼어요. 옛날에 그 누구요? 무슨 저기
최순실이 고영태. 아니 최순실이 여자 조카 있었잖아. 장시호. 장시호하고 안민석이 또 청문회 때 예. 그렇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콜라보, 주고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니까 이걸 막 저는 그 이제 윤지호 씨가 막 개인적으로 무슨 글을 쓰고 뭐 이런 거야 뭐 개인 자유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국회에서 그 윤지호 씨를 불러가지고 토론회를 열어주고 막 무슨 영웅 대접을 해주고 근데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 그 뭐야 호출 스마트워치인가? 호출 버튼. 그게 이제 윤지호 씨가 작동을 잘못했다라고. 예. 근데 집에서 무슨 삐 소리가 나고 누군가 뭐 자꾸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걸 눌렀다잖아요. 근데 집에 소리가 났는데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검증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박훈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윤지호 너를 검증하겠다 그렇게 선언했는데 김수민 작가가 박훈 변호사를 통해서 예. 가니까 내가 볼 때 환상의 콤비가 윤지호를 이제 해부하러 가는 거네. 예. 그래서 사람이 나 좀 말이나 행동이 기자들한테 뭐 용서는 없다. 누구 왔어요부터 나보고도 선처는 없다 했죠. 내 살다가 좀 황당하더라고. 그렇죠. 이런 정도의 의문도 자유롭지 못한 채 지는 온갖 의문을 제기하는데 지가 제기하는 의문의 근거가 장자연 리스트를 지가 어디서 봤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가 무슨 장자연이가 어디 갈 때마다 뭘 마시는데 물을 거기에 뭘 탔다 음료수를. 그래서 뭐 정신을 잃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장자연이하고 진짜로 잘 알고 같이 다녔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자기도 별 친분이 없었다라고 네. 기사를 보면 뭐 별 친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오히려 그 이제 고 장자연 씨 측에서 무슨 민사인가 제기했는데 오히려 이제 윤지호 씨가 불리한 증언 강제성이 없었다고. 예,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해서 술자리 가는 게 강제성이 없었다 그런 뭐. 해소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좀 재밌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내가 볼 때 정권에서 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저는 경찰에서 느닷없이 지금 그건 오작동이었다 이런 경찰청장이 사과를 서울청장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과했죠. 그럼 오작동이었다. 그럼 경찰청장을 바보 만드는 만들었죠. 만드는 말을 지금 했거든요. 예. 경찰청에서. 그럼 소장님 저는 예측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정권 차원에서 왜냐하면 안민석 같은 사람이 붙는다는 자체가 뭔가 시그널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활용을 해라. 그런데 그 이제 지금 경찰에서 이런 뭐 오작동에서 이런 걸 발표하는 자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매체를 통해 10년 전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데 10년 전에 이 사람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었을까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를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다 캐나다에서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마치 의문의 틀에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캐나다인 현지인이 애 태워주다가 갑자기 앞차가 전가하니까 뒤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관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분을 이 사람은 다 미스테리나 의혹으로 하면서 근데 또 수입이 되는 문제, 후원 계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굿즈 판매까지 하고 뭐 이런 것도 열심히 했더라고요. 책 내고. 참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를 갖다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말끝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내가 공소시효가 그거 안 된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했다 뭐 그랬더만. 그래서 문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문 대변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재인 지지자들한테도 상당히 좀 자꾸 자극을 하는 대통령을 판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지금 제공해줬던 위치 추적 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 스위치가 작동이 안 된다고 이렇게 신고 후 9시간 40분이 경과할 때까지 경찰이 연락을 안 했다. 벽 쪽에서 의심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나오고 환풍구는 누군가에 의해 피니 날개가 끊어져 있다. 전날 출입문의 잠금 장치도 갑자기 고장이 나 잠기지 않았고 며칠 전은 문을 열 때 이상한 가스 냄새를 저와 경원이 맡았다.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고 불안한 상황으로 1시간도 못 잤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이 지금 분석 결과 자료를 통해 윤 씨가 느낀 신변 위협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죠. 뭐 어떻게 위해를 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망상이거나 생각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 씨가 머물렀던 호텔을 감식한 결과 윤 씨가 위협을 넣겠다는 격실 벽면, 화장실 기계음, 화장실 천장 환풍구 분리,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 출입문 문틀 액체, 가스 냄새에 대해 경찰청 과학수사팀이 참 이 사람 때문에 경찰력 낭비되네요. CCTV 분석을 통해 출입자를 확인하고 소음 측정, 경찰청 지문 간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5일 감정, 호텔 시설 담당을 통한 확인 결과 혐의점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봐요? 망상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예. 아니 지금까지 윤지호가 주장했는데 아무도 반박을 못 했는데 이제 경찰이 전부 조사했다가 이제 발표한다잖아요. 자 이것도 웃겨요. 경찰이 그 다음날 이거를 확인하고 그렇죠. 경찰서장이 사과해야지. 맞습니다. 청장이 예. 이걸 확인하기도 전에 사과부터 해버려요. 이렇게 그때는 윤지호가 공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권력이었고 이제 윤지호가 여권 내부에서 포기되어지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참 희한한. 그래서 스스로 경찰 스스로 무능을 지금 뭐 셀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국관광공사 주관 등급심사 대비 때 이미 화장실 천장 환풍구의 덮개가 분리된 사실이 발견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멍 크기다. 아니 천장에 예. 그거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문을 열 때 가스 냄새가 났다라는 것도 객실에는 가스가 사용되지 않고 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꽃공예용 석고 및 본드 혼합물로 추정되는 액체가 발견된 점에 비해 비추어 봤을 때 가스 냄새가 본드 냄새 지가 썼던 뭐 본드를 사랑합니까? 자 스마트폰 미작동에 대해서는 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호출 버튼을 세 번이나 눌렀는데 출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윤 씨가 2번은 SOS 호출 버튼을 1.5초 이내로 짧게 눌러서 그러니까 자기가 작동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호출이 발송되지 않았고 세 번째는 1.5초 이상 길게 눌려 SOS 호출 모드로 진입했으나 거의 같은 시간에 SOS 맞은편에 있는 전원 버튼도 함께 눌러 신고가 갔다가 곧바로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부 오작동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이거 뭐라고 보십니까? 경찰이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경찰이 이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개인한테 이렇게 자, 사과했으니 예. 그 다음에 예. 경찰들이요 눈치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는 예. 아씨 진짜 해도 너무하네. 우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뒤부터 아마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예. 나 저 하는 거 보니 나중에도 큰 문제를 삼을 것 같으니. 그러니까 경찰이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는 천재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뒤부터 다 다 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윤지호에 대해서 대충 높은 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거를 다 긁은 거 아니겠어요? 예.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경찰하면 눈치지. 그래서 저는 너무 저는 좀 추하다고 봅니다 이게. 추하죠. 예. 자, 진주에 예. 경찰이 뭐 8번 신고를 받고도 그 정신병력을 확인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저런 사건이 났고 사람들이 전부 그 범인 가족들조차도 제발 좀 이게 어떻게 해라 안 그러면 살인 난다고 했는데도 방치하다가 벌금이나 2번 때리고 그렇게 한 거에 비해서 윤지호한테 움직인 경찰의 신속함 공권력에 이렇게 심지어 뭐 5명이 한 팀으로 투입됐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대통령 경정급 여자 대통령 사설 경호는 또 별도로 있고 그래서 어떤 데는 공권력이 이렇게 친절하게 제공되고 과잉 그리고 어떤 데는 없는 서민들에게는 공권력이 완전 무관심하고 그렇죠. 좀 해도 너무한 그래 거예요. 이제 딱 불공정한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사례인 것이죠. 예, 그거 아주 불공정한 어떤 사례라고 나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그 김수민 작가랑 박훈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한동안 계속 이거 좀 시끄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어떤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증언 자기가 마지막 증언에다 이런 말을 하면서 뭔가 증언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아직도 그 증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게 언론을 서치를 뭐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윤지호 씨가 뭘 증언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하겠다라는 말만 계속 언론에서 본 것 같고 정확하게 그 이제 고인이 된 장자연 씨를 위해서 뭘 했다 이런 거는 제가 못 찾아본 겁니까? 어떤 건 모르겠는데 계속 하다가 무슨 북콘서트 하다가 어디 뭐 해외 같은 그거밖에 지금 제가 뭐 모르고 있거든요. 뭐 좀 국민은 홀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 이 사람이 말을 하는 부분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검증을 못하도록 본인이나 예? 또 검증을 못하게. 그 주변이 겁을 줬잖아요. 초감은 그렇죠. 고소하고 용서는 예, 없다, 그렇죠. 선처는 없다고.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언론이 어떤 곳입니까? 기사 삭제라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정 보도도 안 하는 곳, 잘 안 하는 곳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도 오죽하면 그 기사를 삭제까지 했겠습니까? 내가 좀 하도 설치고 다니니까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 그때 주말에 보니까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내가 열불이 나서 예. 내가 사실 이런 문제에서 별로 끼어들기 싫어하는데 예. 이게 해도 너무한데 이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 빌빌 끼고 앉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만 선처는 없다고 하더만. 이제 선처는 없는 거를 김수민 작가하고 박훈 변호사한테 한번 가려보길 바래요. 자, 이분들은 뭐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